덩굴장미 전정 원리, 수업으로 풀어낸 장미 줄기의 비밀. 첫 번째, 덩굴장미 꽃목에 숨겨진 유체역학, 왜 격가지를 과감하게 잘라야 할까? 장미 재배의 긴 역사 속에서 장미 전문가들이 묵묵히 지켜온 덩굴장미 전정의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란 수평 또는 사선으로 유인되어 있는 메인 줄기에서 뻗어져 나온 격가지를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눈만 남긴 채 10에서 15cm 길이로 짧게 잘라내는 강한 단축 전정입니다. 길게 뻗어나간 격가지를 과감하게 쳐내는 이 방식은 자칫 장미를 약화시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분 이동 경로를 극단적으로 단축시켜 대지로부터 끌어올린 수압을 꽃목 끝까지 강하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응축된 에너지는 장미꽃을 더욱 크고 단단하게 피워내며 그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과감한 가위질 속에는 과연 어떤 생명과학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무겁고 화려한 장미꽃을 지탱하는 얇은 꽃목 내부를 식물 해부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수분과 양분이 통과하는 미세한 관다발들이 마치 백열전구 속의 텅스텐 코일처럼 나선형으로 촘촘하게 꼬여있는 특유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유체역학의 법칙에 따르면 물이 흐르는 배관의 길이가 길어지고 내부 구조가 복잡하게 꼬일수록 유체와 배관벽 사이의 마찰 저항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덩굴장미가 깊은 땅속 뿌리에서부터 거대한 압력을 발생시켜 수많은 격가지로 수분을 밀어올리는 과정 자체도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그 험난한 여정의 끝자락인 꽃목에서 이처럼 극심한 구조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격가지를 과감히 자르지 않고 길게 뻗어나가도록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이동하는 관다발의 절대적인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수압 손실과 에너지의 분산을 초래합니다. 결국 가장 강한 압력으로 수분을 밀어붙여 통과시켜야 할 꽃목의 나선형 코일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동력을 상실하여 꽃잎 끝까지 에너지를 팽팽하게 채워넣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해답은 바로 압력의 보존과 집중에 있습니다. 곁가지를 3개에서 4개의 눈만 남기고 짧게 통제해주는 전정행위는 수분의 이동 경로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불필요한 배관의 길이를 잘라내어 관내 마찰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뿌리에서 출발한 강력한 수압이 중간에 유실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보존된 수압은 목적지를 향해 최단 거리로 쏘아 올려지며 꽃목의 강력한 저항을 거뜬히 뚫고 나가 묵직한 장미꽃을 피워내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치환됩니다. 수압과 양분이라는 장미 체내의 에너지를 통제하여 개화라는 폭발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는 이 과정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여 빛과 열을 발산하는 전기공학의 원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식물학과 전기공학,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분야지만 인류가 발명한 친숙한 전기 제품 속에는 살아 숨쉬는 장미의 개화 메커니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길게 뻗은 장미 가지를 과감히 잘라내어 압력 손실을 막고 남겨진 3개에서 4개의 눈의 에너지를 극도로 응집시키는 전정행위는 전기 흐름의 의도적인 단절과 저항을 만들어 에너지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백열전구 및 퓨즈의 작동 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생명체의 단단한 나무 껍질 속 관다발 내부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유체의 이동과 압력 변화는 우리의 맨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난해한 식물 생리학의 원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 속 전기 제품인 백열전구와 퓨즈를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스위치를 켜고 끄며 경험하는 익숙한 가전제품의 작동 방식을 장미의 줄기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그 복잡했던 역학적 구조가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가위 끝의 물리적 단절이 어떻게 장미꽃목에 폭발적인 에너지로 치환되는지 덩굴장미 속에 숨겨진 정교한 유체역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 20기압의 맹렬한 수압 전투. 장미꽃목은 왜 고개를 숙일까? 장미는 토양 내의 수분과 무기 양분을 지구의 중력을 거슬러 까마득한 최상단 생식기관인 꽃봉오리까지 오차없이 끌어올려야 하는 수략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미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미의 줄기가 꼿꼿한 지지력을 얻는 방식은 크게 2가지의 상이한 생리적 기전으로 낚입니다. 첫째, 장미 기부의 굵고 단단한 메인 줄기와 덩굴장미 유인시 옆으로 눕히는 굵은 줄기는 리그닌이라는 물질이 대량으로 축적되어서 목질화 과정을 거치며 마치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처럼 견고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 리그닌은 세포벽 사이의 빈 공간을 빈틈없이 메워 물리적인 압축 강도를 극도로 높이고 물에 젖지 않는 소수성을 부여합니다.
덕분에 척박한 가뭄으로 세포 안에 물이 바짝 말라붙더라도 이 줄기는 웅장한 건물의 철골 뼈대처럼 굳건하게 자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식은 개념이 다릅니다. 웅장한 꽃을 피워내는 당년지, 즉 올해 새로 자란 가지의 끝부분이나 무거운 꽃봉오리 부근의 연약한 꽃목 부위는 리그닌이 거의 축적되지 않은 초질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위는 단단한 뼈대가 없기 때문에 마치 물이 팽팽하게 가득 찬 소방호스나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공기 주입식 에어바운스처럼 오로지 내부를 가득 채운 거대한 수압인 팽압에 전적으로 의존해 하늘을 향해 서 있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에어바운스를 팽팽하게 채우는 장미꽃목의 세포 내부 팽압은 대기압의 수십 배에 달하며 개화기에는 최대 2.0메가파스칼, 약 20기압이라는 경이로운 수치에 도달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육중한 자동차 타이어의 내부 공기압보다 무려 7배에서 10배나 더 높은 엄청난 수압인 셈입니다. 일반적인 초본 식물의 세포 팽압이 보통 0.5에서 1.0메가파스칼, 약 5에서 10기압 수준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해보면 장미꽃목의 팽압은 무려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탐스럽고 무거운 장미꽃을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기 위해 가느다란 꽃목 내부에서 얼마나 맹렬한 수압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꽃목에 꼬인 관다발 저항을 이겨내고 이 엄청난 압력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돗물을 잠그면 팽팽했던 소방호스가 순식간에 흐물거리며 주저앉듯 한여름 떼약볕 아래 식물의 증산작용이 급격해지거나 흙 속의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팽압이 떨어지면 퓨즈가 끊어지듯 연약한 꽃목 부위는 즉시 고개를 숙이며 꺾이는 벤트넥 현상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 진화가 남긴 함정, 치명적인 병목 현상과 벤트넥의 비극. 타이어 10배에 달하는 이 엄청난 수압을 수미터 높이의 꽃봉오리까지 단 1%의 손실도 없이 전달하려면 이처럼 완벽하게 뚫린 배관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장미의 해부학적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꽃송이 바로 아래를 지탱하는 얇은 꽃목 부위에 아주 충격적인 결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서 철근 콘크리트로 비유했던 강하게 목질화된 굵은 원줄기인 주지와 달리 끝단의 꽃목은 목질화가 결여된 연약한 1차 조직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기계적 강도가 턱없이 낮습니다. 이 연약한 목 부위가 크고 무거운 꽃봉오리를 당당하게 지탱하려면 팽팽하게 머금은 액체 기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꽃목 부위의 난해한 물길 구조입니다. 식물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정상 줄기에서 꽃목으로 넘어가는 탈리대 부위에는 수분 전도도가 무려 20%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는 수리학적 병목 현상이 존재합니다. 메인 줄기에서는 8차선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려있던 수분 통로가 꽃목에 진입하는 순간 도관 요소들의 배열이 기형적으로 꼬이고 어긋나 1차선 비포장도로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수분 증발을 따라가지 못해 팽압이 급격히 소실되면 이 액체 기둥의 지지력은 무너지고 거대한 꽃봉오리는 힘없이 푹 꺾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장미 재배의 최대 비극인 벤트넥 현상입니다. 따라서 덩굴 장미의 단축 전정은 단순히 가지를 짧게 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오직 수압에만 위태롭게 의존하는 불안정한 초질부 조직의 길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견고하게 리그닌화된 목질부 뼈대 위주로 전체 골격을 튼튼하게 재편하는 수술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정을 통해 수분이 이동하는 물리적 거리를 단축하고 불필요한 증산 면적을 줄여주면 찔레 대목 특유의 강력한 뿌리 압력이 분산되지 않고 나무 눈으로 정확하게 집중되어 훨씬 더 건강하고 기품 있는 장미를 피워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빛과 꽃의 평행이론, 꼬여있는 저항이 만들어낸 아름다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백열전구와 정원을 아름답게 수놓는 덩굴장미. 전혀 다를 것 같은 이 둘 사이에는 놀라운 과학적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정된 자원의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꼬여있는 저항을 만들어내고 그 험난한 병목 현상을 통해 오히려 아름다움을 더 오래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백열전구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60W 가정용 백열전구 안에는 직경이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46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텅스텐 선이 들어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선을 일직선으로 쭉 펴보면 그 길이가 무려 53.3cm에 달합니다. 만약 이 긴 텅스텐 선을 꽂지 않고 유리구 안에 단순한 직선으로 팽팽하게 연결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닿자마자 확 달아올랐다가 금세 열을 빼앗겨 식어버리는 얇은 양은 냄비처럼 필라멘트에서 발생한 열은 서로 응집되지 못하고 사방으로 순식간에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밝은 빛을 내기도 전에 전기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고 허무하게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학자들은 53.3cm의 긴 선을 용수철처럼 꼬고 또 꼬아서 단 2cm 길이로 똘똘 뭉쳐놓은 이중 코일 구조를 고안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뭉쳐놓으면 전기가 통과하면서 발생한 열이 밖으로 흩어지지 못하고 내부에서 서로 반사되며 격렬하게 달아오릅니다. 즉, 이 복잡한 코일 구조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여 에너지 소비를 늦추는 스로틀링 현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전구는 에너지를 단숨에 낭비하지 않고 수백 시간 동안 눈부신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장미꽃의 목 부분인 화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전구의 코일과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장미의 꽃목은 기부에 굵은 메인 줄기와 달리 나무처럼 단단해지는 2차 생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뼈대가 없으므로 오로지 세포 내부에 물을 팽팽하게 채워 그 수압인 팽압만으로 무거운 꽃봉오리를 떠받치고 있는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뿌리를 지나 굵은 줄기를 타고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올라오던 수분과 양분은 이 연약한 꽃목에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좁고 험난한 병목 구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의 관다발, 즉 물관들은 곧게 뻗은 파이프가 아니라 나선형으로 베베 꼬인 채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마치 구불구불한 워터파크의 슬라이드처럼 물이 지나가는 물리적 거리를 극단적으로 늘려 극심한 저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장미는 왜 목마른 꽃에게 수분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고 스스로 이런 수력학적 저항 구간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장미에게 꽃은 종족 번식이라는 숭고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장치인 동시에 모체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 에너지를 무섭게 잡아먹는 밑빠진 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잎처럼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동력을 생산하기는커녕 화려한 빛깔과 향기를 내뿜기 위해 뿌리와 잎이 고생해서 모아둔 막대한 양의 수분과 영양분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생식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물체 내의 수급 불균형은 꽃잎이 가진 선천적인 구조 때문에 더욱 심화됩니다. 거대한 에너지를 머금고 활짝 피어난 꽃잎의 넓은 표면적은 마치 수십 개의 창문을 동시에 열어젖힌 거실과 같습니다. 이곳을 통해 체내의 수분은 증산작용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압력에 이끌려 대기 중으로 무방비하게 쏟아져 나갑니다. 만약 뿌리에서 꽃목까지 이어지는 수로가 거침없는 8차선 고속도로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삼투압과 근압에 의해 하부에서 밀어올린 강력한 수압은 그 어떠한 저항도 없이 꽃을 향해 직격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느다란 정원용 호스에 소방차의 고압 펌프를 연결한 것과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이 유입되면 꽃은 유입되는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세포막이 터져나가거나 열려있는 꽃잎 표면을 통해 감당할 수 없을 속도로 수분을 털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즉, 장미 전체가 가진 수분의 총량을 고려하지 않은 이 일방적인 퍼주기식 공급은 결국 모체 전체를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장미는 이 파국적인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꽃목이라는 가장 극적인 지점에 수리학적 설계 변경을 단행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온 수분이 나선형으로 베베 꼬인 물관 슬라이드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유체의 흐름은 급격한 난류로 변합니다. 곧게 뻗은 파이프에서는 물이 벽면과 마찰하며 부드럽게 흐르지만 꼬이고 얽힌 구조에서는 물 분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소용돌이치며 이동 에너지를 급격히 상실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는 유체가 통과하는 관의 길이를 극단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복잡도를 높여 마찰 저항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킨 설계입니다. 즉, 꽃목은 수분이 콸콸 쏟아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 세우는 강력 수압 감압 밸브이자 속도 제한 구간인 셈입니다. 이렇게 좁고 나선형으로 얽힌 꽃목 구조는 수분 공급을 찔끔찔끔 보수적으로 제한하는 생물학적 조절 밸브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전구의 코일이 전류를 통제하듯 수분이 꽃잎의 넓은 표면적을 통해 단숨에 증발하는 것을 막고 세포 내 적절한 팽압을 서서히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장미는 가뭄이 오더라도 개화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종족 번식의 필수적인 화분 매개 곤충을 유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합니다. 야생의 환경에서는 화려하게 하루를 사는 것보다 은은하게 열흘을 버티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비좁은 구간은 가뭄이나 질병 같은 극심한 환경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모체를 보호하는 수력학적 퓨즈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기기계의 과도한 전압이 가해질 때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얇은 퓨즈나 필라멘트가 스스로 끊어지며 전류를 차단하듯이 장미 역시 체내 수분 부족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장력이 한계치에 달하면 가장 비좁은 꽃목의 관다발에서
우선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미의 수분 이동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터로 물을 힘차게 밀어올리는 우리의 수도관과 달리 식물은 꼭대기에 있는 잎과 꽃이 수분을 증발시키며 물을 밧줄처럼 끌어당기는 방식을 씁니다. 관다발 속의 물 분자들은 서로 끈끈하게 손을 맞잡고 하나의 거대하고 팽팽한 물기둥을 이룬 채 위로 딸려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땅이 메말라 뿌리가 흡수할 물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거대한 장미의 꽃이 살기 위해 계속해서 수분을 강하게 빨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관다발 내부의 물기둥은 위아래로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 내부 압력이 한계점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극한의 장력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 팽팽했던 물기둥이 끊어지며 그 자리에 빈 공간, 즉 미세한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동화 현상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기포는 물과 달리 끈끈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서 위에서 아무리 끌어당겨도 텅 빈 공기층만 고무줄처럼 늘어날 뿐 그 아래쪽의 물을 더 이상 위로 딸려 올라오게 하지 못합니다. 손을 꽉 맞잡고 있던 줄다리기 줄 한가운데가 끊어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동화 현상으로 만들어진 이 기포가 좁은 관다발을 떡하니 차지하면서 수분 이동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켜버리는데 식물학에서는 이처럼 관이 막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색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포로 인해 즉각적인 물리적 단수가 일어남과 동시에 꽃자루 기저부에는 탈리대가 형성되어 막대한 수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꽃을 모체로부터 기계적으로 분리해냅니다. 이는 화려한 생식기관을 포기하더라도 식물 본체의 생존 에너지를 철저히 보존하려는 경이롭고도 치밀한 생존의 비상 스위치인 셈입니다. 5번째, 수압 폭발의 최전선. 왜 세계에서 4개 눈 위쪽인가? 하겐 푸아제유 방정식이 밝혀낸 진실. 그렇다면 이토록 절망적인 20%의 해부학적 병목을 거센 물리적 힘으로 돌파하여 저 높은 곳 끄트머리 꽃잎 세포에 자동차 타이어 10배의 수압을 기어코 꽂아 넣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겐 푸아제유 방정식의 세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식물의 둥근 줄기를 물이 콸콸 흐르는 하나의 파이프라고 상상해 봅시다. 점성이 있는 유체, 즉 끈적한 수액이 이 파이프를 통과해 흐를 때 발생하는 압력 손실과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물이 통과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대자연의 섭리가 담긴 원형의 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Q는 8 곱하기 에타 곱하기 L분의 파이 곱하기 R의 4제곱 곱하기 델타 P. 수식이 무척 복잡해 보이지만 이 안에 담긴 의미를 가드너의 시선으로 해부해보면 전율이 돋을 정도로 명쾌합니다. 먼저 대문자 Q는 최종적으로 꽃봉오리에 도달하는 물의 양, 즉 유량을 뜻합니다. 이 유량을 결정짓기 위해 여러 기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주율을 뜻하는 파이와 숫자 8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상수입니다. 델타 P는 파이프 양끝의 압력 차이, 다시 말해 흙 속의 뿌리가 밀어올리는 힘과 꼭대기의 잎이 당기는 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타는 식물 수액 특유의 끈적임인 점도를 의미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연이 정해놓은 상수들이나 토양과 기후가 결정하는 압력 차이, 그리고 수액의 끈적임은 가위를 든 우리가 임의로 통제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에 남은 통제 가능한 변수는 오직 2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파이프의 반지름알과 파이프의 전체 길이 L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 2가지 핵심만을 쏙 뽑아내어 아주 직관적인 비례식으로 줄여보면 다음과 같은 단순하고도 위대한 마법의 주문이 탄생합니다. Q는 L분의 R의 4제곱에 비례한다. 즉, 물의 양은 반지름의 4제곱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소방호스의 원리를 역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해냅니다. 화재 현장에서 진압을 위해 뻗은 소방호스의 길이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면 물이 좁은 호스 내벽과 마찰하는 구간이 그만큼 늘어나 노즐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압은 현저히 약해집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찰 저항이 누적되어 힘이 빠진다는 길이 L의 비밀은 명백합니다. 이는 전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백열전구의 빛이 희미해지는 현상과도 일치합니다. 발전소에서 아무리 강력한 에너지를 쏘아보내도 전선이 쓸데없이 길면 전자가 이동하는 내내 험난한 저항 구간과 마찰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열로 빼앗기는 전압, 강하가 발생합니다. 결국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텅스텐 코일을 맹렬하게 달굴 동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덩굴장미 줄기 내부를 흐르는 수액의 운명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가드너가 가위질을 주저하여 격가지를 길게 방치해둔다는 것은 곧 불필요하게 긴 소방호스를 끌어다 쓰거나
또는 수십 미터짜리 멀티탭 끝에 전구를 매다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수액이 좁은 가지 내벽과 기나긴 마찰을 일으키며 맹렬했던 수압을 다 소진해버리면 정작 가장 강력 압력으로 밀어붙여야 할 끄트머리의 치명적인 병목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그 험난한 나선형 롤러코스터를 뚫고 지나갈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굵기가 운명을 가르는 반지름 4제곱의 법칙입니다. 물이 통과하는 배관의 넓이는 무려 4번을 거듭 제곱한 값으로 폭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파이프의 반지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통과하는 물의 양은 단순히 절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6분의 1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장미의 가지는 기부에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곁가지를 과감하게 자르지 않고 길게 남겨서 저 멀리 뻗은 아주 가느다란 가지 끝에서 꽃을 피우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곁가지 시작 부분의 물관 굵기가 2이고 가지 끝의 굵기가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육안으로 보기엔 고작 절반 얇아진 것에 불과하지만 이 4제곱의 저주에 의해 그 가느다란 끝부분에서는 수압 에너지가 16분의 1로 처참하게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타이어 10배에 달해야 할 엄청난 압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국 물 한 방울 제대로 밀어올리지 못하는 꽉 막힌 골목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덩굴장미 전정의 황금 비율, 곁가지의 3번째에서 4번째 눈 위쪽, 대략 10에서 15cm로 아주 짧게 잘라라 라는 이 단호한 지침은 하겐푸아츠유 방정식이 증명하는 유체역학의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따르는 설계도입니다. 우선 곁가지를 10에서 15cm로 아주 짧게 잘라내는 행위는 유체역학적으로 물관 내벽에서 발생하는 마찰 저항 누적치를 극한으로 줄이는 행위입니다. 방정식의 분모에 위치한 물관의 길이 L이 극단적으로 짧아질수록 끈적한 수액이 이동하면서 겪는 저항력은 마법처럼 급감합니다. 즉, 뿌리에서 쏘아 올린 귀중한 수압 에너지가 먼 거리를 이동하느라 쓸데없이 방전되는 것을 막고 온전히 꽃을 피울 에너지를 보존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3번째에서 4번째 눈까지만 남긴다는 것은 식물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더욱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가지 끝으로 갈수록 물관이 좁아지는 비효율적인 구간을 과감히 날려버리고 가장 굵직한 반지름알을 가진 튼튼한 기저부 파이프 구간만을 남기겠다는 과학적인 결단입니다. 앞서 유량은 물관 반지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부분에 가느다란 가지를 남겨두었을 때 겪게 될 16분의 1이라는 처참한 압력 손실을 원천 차단하고 가장 넓은 물관을 통해 최대치의 수액을 통과시키는 최적의 조건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정을 마친 후 뿌리에서 맹렬하게 솟구쳐 올라온 엄청난 수압은 굵고 짧게 재설계된 이 최적의 고속도로를 순식간에 통과합니다. 가장 건강하게 남겨진 3번째에서 4번째, 눈에 아무런 에너지 손실 없이 강력하게 꽂힌 이 압력은 가지 끝에 20% 병목 현상이라는 해부학적 저항마저 마치 쓰나미처럼 단숨에 뚫어냅니다. 마침내 꽃잎 세포의 폭발적인 팽합이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직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화에 필요한 호르몬을 집중시키고 마찰거리를 줄이며 관의 반경을 최대로 확보하는 이 단축 전정이야말로 자연과 인간의 지혜가 빚어낸 가장 완벽한 생리적, 물리적 타협점인 것입니다. 6번째, 묵은 가지의 물리적 재앙. 유체역학과 구조역학의 이중 실패. 덩굴장미의 가지를 눈 3개에서 4개만 남기고 짧게 자르는 단축 전정은 단순한 원예적 관행을 넘어 구조역학의 원리를 따릅니다. 식물의 줄기를 역학적으로 보면 한쪽 끝이 고정된 캔틸레버 빔과 같습니다. 식물의 생존 전략이 생리학적 항상성에 기반한다면 이를 지탱하는 외형적 골격은 철저히 고전역학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장미의 줄기가 하늘을 향해 곧게 서 있거나 아치에 매달려 버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세포벽을 밀어내는 내부의 팽합에서 기인합니다. 이때 팽합이 감당해야 할 외부의 적은 줄기 끝에 매달린 무거운 꽃송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모멘트입니다.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토크, 즉 회전력의 공식인 토크는 F 곱하기 L은 전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힘 F는 단순히 꽃송이라는 물체의 질량 자체가 아니라 그 질량에 지구가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가 속도가 곱해져 발생하는 실질적인 물리적 하중, 즉 F는 mg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탐스럽게 피어난 장미 꽃송이와 잎의 질량을 100g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꽃송이가 줄기 끝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실제 물리적 힘은 단순히 100g이라는 질량값이 아니라
이 질량에 약 9.8m/s 제곱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인 약 0.98N이 됩니다. 즉 장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가벼운 물체를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1N에 가까운 묵직한 힘이 중력 방향으로 끊임없이 줄기 끝을 짓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L은 줄기의 기부에서부터 이 하중이 가해지는 지점까지의 직선 거리인 모멘트암을 뜻합니다. 이때 거리 L이 구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상에서 망치를 드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kg의 망치를 들 때 망치머리 부분을 잡으면 L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손목에 전달되는 회전력 토크 또한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사람이 오직 망치머리의 무게만을 수직으로 지탱하면 되므로 쉽게 망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망치를 자루 끝부분을 잡고 수평으로 들어올리려 하는 순간 상황은 비극적으로 변합니다. 망치의 무게는 일정하지만 손목이라는 회전축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길어지면서 손목이 감당해야 할 회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이때 손목의 인대와 근육이 버티지 못하면 망치는 지면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장미의 줄기 기부에서 발생하는 전복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구조 역학적으로 볼 때 장미 줄기는 기부로 갈수록 더 큰 구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줄기가 길어질수록 상단의 미세한 흔들림이나 하중의 증가가 기부에는 치명적인 파괴력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꽃이 만개하여 하중이 정점에 달했을 때 줄기가 길다면 기부에 가해지는 응력은 식물의 목질 조직이 견딜 수 있는 항복 강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 식물은 세포 내 수분을 꽉 채워 팽압을 높임으로써 이 응력에 저항하지만 만약 가뭄이나 고온으로 인해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팽압이 단 10에서 20%만 손실되어도 구조적 균형은 즉시 무너집니다. 긴 줄기는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 아주 작은 물리적 약점에도 폭삭 주저앉으며 꺾이거나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는 묵은 가지를 방치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기준이 되는 묵은 긴 격가지를 짧게 자르지 않고 방치한 채 그 가지의 수많은 눈에서 다시 길이가 긴 새로운 꽃줄기들을 피워낸다면 유체역학과 구조역학 양면에서 물리적인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선 유체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겐푸아 제휴 방정식에 따라 좁고 긴 묵은 가지를 통과하며 이미 막대한 마찰 저항을 겪은 수액이 또다시 새로 뻗어나간 여러 줄기로 나뉘어 이동해야 하는 수송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수송거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며 수압은 크게 떨어지고 결국 물과 양분이 끝까지 닿지 못해 꽃송이는 필연적으로 부실해집니다. 이에 더해 고전역학적인 무게중심마저 무너집니다. 긴 격가지 끝에서 다시 새로운 줄기들이 자라나 무거운 꽃을 피우게 되면 식물 전체의 무게중심은 기부에서 아득히 멀어지게 됩니다. 모멘트암이 기하급수적으로 길어진 상태에서 여러 송이의 하중마저 더해지므로 기부가 감당해야 할 회전력은 식물의 목질 조직이 견딜 수 있는 항복 강도를 순식간에 초과하여 구조적 균형이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 3개에서 4개 위에서 단행하는 단축 전정은 이 물리적 변수인 L값을 강제로 최소화하여 식물의 안정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공학적 설계입니다. 줄기의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면 기부가 감당해야 할 토크의 절대값이 낮아지므로 식물은 굳이 과도한 에너지를 팽압 유지에 쏟아붓지 않아도 자신의 상단부를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초고층 빌딩의 설계를 낮게 변경하여 지진이나 강풍 같은 외부 변수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묵은 격가지를 짧게 자르고 그의 새 줄기만 길게 키우는 전략은 역학적 부하를 최소화합니다. 짧아진 모멘트암 덕분에 꽃송이의 무게는 더 이상 기부를 파괴하는 회전력이 아니라 줄기 전체로 고르게 분산되는 수직 하중으로 치환됩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통제된 거리 L이 앞서 하겐푸아 제휴 방정식에서 수압의 마찰 저항을 발생시키던 물관의 길이 L과 정확히 일치하며 유체역학 및 구조역학의 경계를 허무는 핵심 교차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격가지의 길이를 통제하는 단 하나의 행위는 유체역학적 수압 상승과 구조역학적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완벽한 물리적 이점 덕분에 식물은 영양분을 오로지 꽃의 크기를 키우고 새로운 눈을 틔우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건강하고 화려한 개화라는 원예적 성과로 이어집니다. 7번째, 외부 골격의 이식, 메인 줄기 결속이 완성하는 역학적 퍼즐. 격가지의 길이 L을 통제하여 내부적인 역학 안정을 얻었다고 해도 덩굴장미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식물 전체의 뼈대가 되는 메인 줄기의 존재입니다.
덩굴장미는 아치나 펜스를 덮기 위해 필연적으로 2에서 3m 이상 길게 뻗어나가야만 하며, 이는 곧 구조역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모멘트암의 극단적인 연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굵게 목질화된 줄기라 할지라도 폭발적으로 피어날 수백 송이의 꽃무게와 강풍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구피 능력을 얇은 기부 하나로 온전히 버텨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치명적인 역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궁극의 열쇠가 바로 길게 뻗은 메인 줄기를 인공구조물에 촘촘하게 밀착시켜 묶어주는 결속행위입니다. 가드너가 줄기를 철제 펜스나 와이어에 20에서 30cm 간격으로 단단히 묶는 순간, 이 작업은 단순한 원예적 정돈을 넘어 장미의 생물학적 약점을 무기물의 내구력으로 보완하는 완벽한 하중전가 메커니즘으로 전환됩니다. 구조공학의 관점에서 이는 3m짜리 위태로운 단일 캔틸레버 빔을 견고한 다중지지 빔 수십 개로 쪼개어 분할하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새롭게 묶인 지점들은 각각 독립적인 지지점 역할을 수행하며, 뿌리 쪽으로만 무자비하게 쏠리던 파괴적인 하중을 강철이나 목재 구조물로 고스란히 분산 이양시킵니다. 장미는 자신을 지탱하는 데 써야 할 막대한 생체 에너지를 아껴 오직 꽃을 크고 화려하게 피우는 팽합 유지에만 전력 투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촘촘한 결속은 동적 하중이 유발하는 치명적인 생리학적 재앙을 막아냅니다. 강풍이 불 때 묶이지 않은 긴 메인 줄기가 채찍처럼 심하게 요동치면 내부 관다발에서 고압으로 상승하던 수액 기둥이 물리적 충격에 의해 찢어지며 미세한 공기방울이 발생하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파이프에 공기가 차서 물이 나오지 않는 펌프처럼 관다발 내부에 치명적인 공기 폐색을 유발하여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던 수압의 연속성을 즉각적으로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단단히 결속된 줄기는 강풍의 진동을 외부 구조물이 대신 흡수해주어 관다발 내부의 수압 붕괴를 원천 차단합니다. 요컨대 격가지를 잘라내는 과감한 가위질이 수압의 손실을 막아 꽃목의 에너지를 직분사하는 정밀한 배관 공사라면, 메인 줄기를 단단히 묶어내는 섬세한 결속은 외부의 거센 진동으로부터 그 연약한 배관망을 지켜내는 견고한 내진 설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배관의 길이를 통제하는 격가지 전정과 흔들리는 뼈대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내진 설계, 이 두 가지 과학이 결합할 때 장미는 비로소 중력을 거스르는 경이로운 만개를 준비하게 됩니다. 8번째, 동맥경화에 걸린 덩굴장미, 묵은 원줄기가 개화를 망치는 이유. 앞서 강조한 측지 단축 전정이 말단 파이프의 길이를 줄여 꽃목 끝으로 수압을 폭발시키는 작업이라면, 덩굴장미 전정의 진정한 완성은 메인 파이프 자체를 통째로 세대 교체하는 원줄기 갱신 전정이 병행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가드너는 덩굴장미의 뼈대 중에서도 발생한 지 4에서 5년이 경과하여 표면이 회갈색으로 거칠게 갈라진 묵은 원줄기를 찾아내 기부에서부터 과감하게 톱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장미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 같지만, 식물 해부학적 관점에서 이 묵은 가지는 수명을 다해 반드시 철거해야만 하는 죽은 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명백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물관의 수리학적 퇴화입니다. 4에서 5년 이상의 혹독한 겨울과 여름을 버텨낸 묵은 줄기의 물관 내부에는 기포가 쌓여 물길이 끊어지는 공동화 현상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장미 스스로 병원균 침투를 막기 위해 틸로시스라는 물질을 부풀려 물기를 폐쇄해버린 상태입니다. 미네랄 스케일, 즉 물때가 잔뜩 끼어 동맥경화에 걸린 낡은 수도관처럼 뿌리에서 밀어올리는 수압에 마찰 손실만 일으키는 거대한 장애물로 전락한 것입니다. 둘째, 과도한 리그닌 축적과 세포 활력의 고갈입니다. 세월이 흘러 리그닌이 두껍게 축적된 수피는 새로운 눈이 트는 것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감옥이 됩니다. 게다가 이미 4에서 5년 이상 개화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이 가지에서는 이쑤시개처럼 가늘고 힘없는 격가지만 발생할 뿐 결코 웅장한 꽃을 지탱할 맹렬한 팽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호르몬의 족쇄를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수성 효율은 바닥이면서 꼭대기에서 억제 호르몬만 내려보내며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이 묵은 줄기를 썰어내는 순간 장미의 생리학적 봉인이 해제됩니다. 갈 곳을 잃은 거대한 뿌리의 수압이 기부로 맹렬하게 응집되고 곧이어 대지를 뚫고 가장 젊고 강력한 새로운 메인 배관인 베이셜 슈트, 즉 밑동 도장지를 폭발적으로 밀어올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덩굴장미의 폭발적인 생명력은 과감하게 비워냄으로써 다시 채워집니다. 기부의 수압을 질식시키던 낡고 병든 메인 배관을 톱으로 도려내는 원줄기 갱신 전정은 수리학적 세대 교체의 신호탄입니다.
여기에 말단 에너지를 꽃목으로 정밀하게 쏘아 올리는 측지단축 전정이 병행될 때 비로소 뿌리의 거대한 에너지는 단 1의 손실도 없이 웅장한 꽃을 피워내는 완벽한 덩굴장미로 완성됩니다. 9번째, 생체 시계와 수리학의 교차점. 전정의 골든타임은 왜 이른 봄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유체역학적인 배관 공사는 언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완벽할까요? 덩굴장미의 원줄기 갱신 전정 및 측지 단축 전정을 반드시 마쳐야 하는 최적의 시기는 바로 늦겨울에서 이른 봄, 식물이 혹독한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순이 부풀어 오르기 직전입니다. 이 칼럼을 작성하는 2026년 3월 7일, 바로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우리나라 기후를 기준으로 보통 개나리가 노란 꽃망울을 터트릴 무렵과 일치하는 이 짧은 찰나의 순간이 덩굴장미 전정의 골든타임이 되는 데에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한겨울 깊은 휴면기에 너무 일찍 전정을 단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미는 겨울철 휴면에 들어가기 전 이듬해 봄에 사용할 막대한 양의 탄수화물 에너지를 뿌리와 굵은 줄기 내부로 이동시켜 든든하게 저장해 둡니다. 이때 가위질을 미리 해버리면 절단된 부위의 단면을 통해 매서운 겨울의 한기가 장미 체내 깊숙이 침투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직이 얼어붙고 괴사하여 가지를 타고 무섭게 내려가는 동해가 발생하며 기껏 수리학적으로 계산해 남겨둔 3개에서 4개의 눈마저 까맣게 타들어가 모조리 파괴되고 맙니다. 반대로 전정 시기를 놓쳐 봄이 완연해지고 새순이 이미 잎을 훌쩍 펼치기 시작한 늦은 봄에 가위질을 하면 참담한 누수사고가 발생합니다. 흙이 녹고 대지의 온도가 올라가면 장미의 뿌리는 이미 타이어 10배의 압력을 장전하고 수액을 미친 듯이 위로 펌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가지를 싹둑 자르게 되면 절단면을 통해 귀중한 수액과 영양분이 줄줄 새어나오는 일액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팽팽하게 압력이 걸린 파이프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과 같아서 개화에 써야 할 막대한 압력과 생명에너지가 허공으로 증발하면서 장미의 수세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미가 막 휴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이른 봄이야말로 생리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 시기는 세포 분열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식물 호르몬이 뿌리에서 가지 끝으로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르는 생명력의 절정기입니다. 이때 가드너가 눈의 반대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예리하게 절단하면 장미는 솟구쳐 오르는 호르몬의 힘을 빌려 상처 부위의 딱지 역할을 하는 캘러스, 즉 유압 조직을 순식간에 형성해냅니다. 이는 잘려나간 파이프의 끝을 스스로 완벽하게 밀봉함으로써 공기방울이 물관으로 들어가 물기둥을 끊어버리는 공동화 현상을 막아냅니다. 동시에 45도의 비스듬한 절단면은 빗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주어 외부의 부패 곰팡이나 세균이 침투해 배관을 막아버리는 수관 폐색의 위험까지 완벽하게 차단하여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켜냅니다. 10번째, 초봄, 잘라내야 비로소 만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잡한 방정식과 역학적 원리들은 결국 가지의 길이 L이라는 단 하나의 핵심 변수를 통제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덩굴장미의 격가지를 3번째에서 4번째 눈 위에서 과감하게 잘라내는 단축 전정은 결코 장미에게 상처를 입히는 파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미가 마주한 두 가지 생존의 난제, 즉 유체역학적 한계와 구조역학적 한계를 해결하는 과학적인 타협점입니다. 끝으로 이 타협점이 장미의 체내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핵심을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드너가 불필요하게 길어진 격가지를 짧게 통제하는 순간 장미의 체내에서는 두 가지 물리적 최적화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유체역학적 관점에서 수액이 이동해야 할 배관의 길이가 극단적으로 짧아지며 마찰 저항이 감소합니다. 덕분에 뿌리가 밀어올린 강력한 수압 에너지는 중간에 낭비되지 않고 꽃목의 좁은 병목 구간을 단숨에 뚫고 나가 꽃잎세포 하나하나에 팽합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둘째, 구조역학적 관점에서 무거운 꽃송이가 매달리는 지렛대, 즉 모멘트암의 길이 역시 최소화됩니다. 이는 가지가 아래로 꺾이려는 회전력을 낮추어 크고 무거운 장미꽃을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뼈대를 완성해 줍니다. 결국 덩굴장미 격가지 단축 전정이란 장미의 에너지를 허무하게 분산시키는 길이의 저주를 끊어내고 그 역량을 오롯이 꽃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집중시키는 물리적 재배치입니다. 가장 굵고 튼튼한 배관을 통해 압력의 손실을 막고 가장 짧고 안정적인 지렛대를 통해 그 무거운 화려함을 안전하게 떠받치는 것. 이것이 바로 긴 역사 속에서 장미 전문가들이 지켜온 덩굴장미 전정의 핵심 비결입니다. 생명이 깨어나는 이른 봄, 가드너가 단행하는 전정은 단순히 가지를 정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덩굴장미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꽃으로 향하게 만들어 덩굴장미 본연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섬세한 조력의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